흔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정말 우리 현실의 공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업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로봇들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 어마어마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딱 5년 안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 모든 게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난리인지부터 한번 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먼 미래 얘기 같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순식간에 현실이 된 걸까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로봇들이 막 춤을 추거나 상자를 옮기는 영상이요. 근데 이게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로봇들 있잖아요. 얘네 하나하나가 사실상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엄청난 경쟁에 뛰어든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 걸린 판도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년 안에 시장 규모가 무려 3,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이에요. 매년 거의 40%씩 성장하는 시장이라니 이건 뭐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공장에서 로봇 팔본 지는 이미 수십 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요? 뭐가 그리 특별한 걸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사람을 닮았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쓰던 도구를 그대로 쓰고 사람이 다니던 계단을 그냥 오르내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로봇에 맞게 뜯어고칠 필요 없이 로봇이 그냥 우리 세상에 맞춰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요, 예전 로봇은 평생 망치질 하나만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문가였어요. 반면에 AI 휴머노이드는요, 상황을 보고 지금은 망치가 아니라 드라이버가 필요하네 하고 판단할 줄 아는 만능 해결사를 꿈꾸는 거죠. 단순히 반복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기계들이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겉모습 말고요. 그 내부를요. 몸과 두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로봇 한 대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뭐 복잡한 AI 칩이나 센서가 아니에요. 바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부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걷게 하고 잡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이 부품, 액추에이터가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합니다. 사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또 정교하게 움직이려면요. 손가락 끝부터 발목까지 이런 근육 뭉치가 무려 40개 넘게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근육이 좋아도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진짜 게임의 판도를 바꾼 건 바로 이 AI, 즉 로봇의 두뇌가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글자로 된 명령을 알아듣는 걸 넘어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법의 열쇠가 바로 이 VLA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으로 본 것과 뇌로 이해한 것, 그리고 손발로 움직이는 걸 하나로 묶어주는 통역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잘 익은 사과 좀 집어줘 라는 말을 들으면 카메라로 사과들을 보고 어떤 게 잘 익었는지 판단한 다음에 팔을 뻗어서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니까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미국. 테슬라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바로 자동차 만들던 대량 생산 노하우를 로봇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자동차처럼 그냥 막 찍어내서 가격을 2만 달러까지 낮추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을 내놨죠. 그런가 하면 요즘 가장 뜨거운 스타트업이죠. 피규어 AI는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는 공상과학 같은 그림을 벌써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첫 로봇을 바로 자신들의 생산 라인에 투입하면서 엄청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의 무서운 점은 역시 규모입니다. 유비테크 같은 기업은 이미 산업 현장에 휴머노이드를 대규모로 투입해서 실전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일하려고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기까지 한다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제조업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경쟁 구도에서 과연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사실 한국은 2004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휴머노이드, 휴버를 개발했던 이 분야의 선구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출발선에 서고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경쟁에서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희망은 있어요. 기술 혁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당당히 세계 3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시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적인 저력, 그 펀더멘털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기술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아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점점 줄고 있고 주력 산업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냥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 로봇들을 우리 일상에서 대체 언제쯤, 어디서부터 보게 될까요? 앞으로 5년의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로봇들은 아마 가장 쉬운 곳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는요, 딱 정해진 물건을 정해진 곳으로 옮기는 물류창고 같은 곳에서 먼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2, 3년 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자동차 조립 라인 같은 곳에서 사람을 돕게 될 겁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쯤 뒤에는 드디어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돕는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지능을 가진 기계와 함께하는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똑똑한 기계들에게 절대 맡겨서는 안 될, 오직 인간만이 해야만 하는 마지막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